안녕하세요. 포토샵용 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회화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데요. 다양한 패턴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사진을 이렇게 회화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효과를 적용하면 더 좋은 느낌을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꽃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 보시게 되면은 브러쉬의 형태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지금같이 점이 점점점 박혀 있는 거와 그냥 브러쉬하고 차이가 많이 바꿔지겠죠.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브러쉬를 선택해야 될지, 어떠한 크기로 선택해야 할지에 따라서 회화적인 느낌을 만드는 부분이 결과가 틀려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토리 브러쉬를 쓸 때는 브러쉬의 선택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해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브러쉬를 어떤 것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브러쉬가 선택이 됐으면 그에 따른 모습의 질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오퍼서티가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오퍼서티를 좀 줄이게 되면 효과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형태감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모양의 형태가 브러쉬가 이제 들어가면서요. 질감은 살아있으면서 형태가 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타일은 이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형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숏이라고 하는 부분은 짧고 중간, 길고, 형태는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인데 하나씩 알아보죠. 타이트 숏, 굉장히 촘촘하게 브러쉬가 들어가면서 작업이 되고 있네요. 조금 더 길게 퍼져가면서 작업이 될 테고요. 나머지는 더 크게 큰 형태를 선택을 해서 작업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형태고요. 스타일이고요. 루즈, 미디엄, 원을 가만히 있으면 원이 돌아가고 있죠. 원의 형태로 돌아가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트 브러쉬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바로 형태라는 거고요. 한 번씩 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컬의 형태로 작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는 에어리어 부분이죠. 에어리어를 범위를 넓히게 되면 넓은 범위에 선택이 돼서 적용이 될 거고요. 바로 선택 지역, 선택 영역이 될 테고요. 토런스는 비슷한 영역의 부분을 우리가 마술봉을 썼던 거하고 마찬가지의 거겠죠. 마술봉을 썼듯이 마술봉에서도 토런스라는 게 있었죠. 선택 영역을 선택하면 더 많은 부위가 선택이 되고 적은 부위가 선택되는 선택 영역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높이게 되면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가 적용되는 범위가 색깔이죠. 그 범위 색깔이 범위가 선택이 됐으면 그 범위에만 들어갈 수 있게 클릭한 후에요.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놔도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에어리어 부분 그리고 모양의 형태를 어떻게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나오겠죠. 브러쉬는
브러쉬의 모양에 따라서 표현되는 효과가 조금씩 틀려질 겁니다. 이 아티스트 브러쉬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가는 방향 있죠. 방향성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형태감이 있는 모습으로 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의 세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티스토리 브러쉬의 세팅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면서 형태감을 가면서 같이 아티스토리 브러쉬를 쓰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그림의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부분은 좀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주면 큰 상태의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브러쉬를 키우거나 줄이는 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크게 적용될 수 있고요. 작게 적용될 수도 있겠죠. 브러쉬를 줄이게 되면은 디테일한 작업이 또 표현이 될 테고요. 자, 작업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지금 요 모습을 또 스냅샷을 찍게 되면 요 모습으로 다시 아티스토리 브러쉬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지우고요. 히스토리랑 똑같은 역할이죠. 지금은 여기에다가 선택되어 있었죠. 지금은 하나 만든 걸 여기의 상태를 두고선 다시 적용을 시키면 보다 회화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아까 원본 자체가 회화적인 느낌으로 만들었었던 거니까요. 이렇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히스토리 브러쉬에 의한 작업이 되돌리기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분위기로 또 회화적인 느낌을 다시 또 회화적인 느낌이랑 연결을 해서 또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로 놓고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우리는 원본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잖아요. 자, 원본 상태의 히스토리 돌리고 이제 원본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도 살짝 입혀서 집어넣으면 회화적인 질감과 원본의 상태가 조화를 이루면서 형태감이 살아나는 그런 회화적인 느낌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아티스토리 브러쉬와 히스토리는 상당히 궁합이 잘 맞죠. 예. 자,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들을 줘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아티스토리 브러쉬는 여러 번 쓰다 보면 형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떠한 브러쉬를 쓰면 어떻게 나오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 범위는 어떻게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키우냐 줄이냐에 따라서도 디테일한 부분을 살릴 수도 있고요. 원본의 상태를 다시 히스토리 브러쉬랑 연결해서 되돌리기를 하게 되면 형태감이 있는 회화적인 느낌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작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는. 자, 그래서 브러쉬를 다양하게 선택도 해보고요. 스타일도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면서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를 스냅샷과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화적인 느낌의 표현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아트 히스토리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